챕터 사폭로. 병원 재단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혜경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정이 들어왔습니다. 서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서정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앉으세요. 혜경이 맞은편 의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혜경은 서정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정이 깜짝 놀라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나도 연락 받았어. 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정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정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경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앉아. 혜경이 짧게 말했습니다. 냉랭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앉으라고 했어. 혜경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회의실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이 얼른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앉자. 지훈이 수진을 이끌어 의자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혜경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확 밀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영수증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혜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태준이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에요. 20년치요. 20년. 혜경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태준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태준 앞에 팔락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량 운행 기록이고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CCTV 캡처 사진이에요. 병원 외부 주차장이죠.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혜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서류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이 끊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그 집 관리 기록이에요. 혜경이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어 공중에 흔들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매달 나가요. 한서정 명의로요. 혜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 주소를 보세요. 한서정이 사는 곳도 아니에요. 완전히 딴 동네예요. 수진이 서류를 집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대체 무슨... 내 아버지랑 저 여자가 20년 동안 만나온 증거야. 혜경이 서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정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 사실이냐고. 태준이 의자를 뒤로 확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태준이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서정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대답 못해? 응? 20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들고도 대답 한마디 못해? 서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지훈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혜경이 차량 기록을 집어들어 지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직접 봐.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곳으로 갔어. 너희 어머니가. 지훈이 서류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주소가 반복되었습니다. 날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년치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푸석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놀라 입을 벌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그랬어.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던 그 아버지가 말이야. 태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당장 설명해. 태준이 서정을 향해 몸을 굽히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목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설명하라고. 지금 당장. 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서정 앞으로 확 다가갔습니다. 서정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서정의 고개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세요. 지훈이 다시 한번 서정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미안해. 서정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훈이 서정의 어깨에서 손을 확 떼었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는 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정말 미안해. 서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서 될 일이에요? 미안해서? 지훈이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옆으로 쓰러지며 바닥에 쿵 부딪혔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랑 우리 어머니가 20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요. 20년. 지훈이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아니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지훈보다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그랬어요. 20년 동안. 수진이 테이블을 두 손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이 넘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믿었는데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어 공중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지훈이 수진을 안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지훈을 확 밀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수진아, 당신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사실이잖아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당신 어머니도 다 똑같아요. 흐느꼈습니다. 지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떡하냐고. 두 사람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혜경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 씨는 오늘 못 나와요. 왜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 소환했대요. 해임 절차 들어간대요. 혜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응, 이혼 전문 변호사도 같이 데리고 와. 바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신 지금 집 나가. 태준이 서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서정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말 시키지 마. 태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태준이 회의실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테이블을 손으로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핸드백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 아빠, 나가. 태준이 문을 확 열었습니다. 문짝이 벽에 쾅 부딪혔습니다. 서정은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지훈이 서정을 막아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줄줄이 흘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로요? 서정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이야.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뒤로 휘청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벽을 타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훈이 신음했습니다. 수진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으아.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위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고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 여자의 울음소리, 두 소리가 회의실에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혜경은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정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났어요. 혜경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원장직 해임이에요. 오늘자로요. 아버지가 원장직에서 잘렸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병원 이사회 직위도 전부 박탈됐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태준이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 부장, 나야. 강 원장 병원이랑 하던 사업 전부 중단해. 응, 계약서 파기하고.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태준이 의자를 확 당겨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나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수진아, 나간다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지훈이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다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함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혜경과 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요? 지훈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혜경과 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태준과 혜경만 남았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이죠. 위자료? 한 푼도 안 줘요. 태준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화할 겁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혜경이 흩어진 서류를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또 떨어졌습니다. 언론에는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최대한 막을 거예요. 혜경이 바닥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장 교체는 공식 발표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회사도 병원이랑 하던 일 전부 끊겠습니다. 한 건도 남기지 않고요. 그게 좋겠네요. 혜경도 서류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끼리도요. 태준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죠.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혜경은 반대편 문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챕터 5 유산. 신혼집 거실. 지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턱에는 며칠 깎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잔 얼굴이었습니다. 몇 시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벌써? 수진이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걸었습니다. 지훈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오늘 회사 갔다 왔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어땠어? 지훈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들 나 피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왜? 부장님이 나보고 휴가 쓰래. 당분간.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안 좋대. 나 때문에. 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확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들 쑥덕거려. 복도 지나갈 때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비슷해. 뭐가? 연구소에서 연락 왔어. 당분간 출근하지 말래. 왜? 이유는 안 말하더라. 근데 알잖아. 다 소문났을 거야.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습니다. 친구들도 연락 안 받아. 다들 내 전화 씹어. 수진아, 괜찮아. 이해해. 나도 그럴 것 같아. 수진이 쓰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었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움츠렸습니다.